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이번 시간에 윤리적인 소비 이제 두 번째 문제풀이 같이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들 프린트 펼치시고요. 프린트 두 개인 거 아시죠? 그래서 이거 하고 이제 문제풀이 해당되는 거 이거 꺼내시고 같이 풀도록 합시다. 그러면 첫 번째부터 들어가 보도록 해요. 자, 첫 번째 윤리적인 소비 이제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 이게 바로 이제 기사문이기 때문에 우리 글이 형식이 표제, 부제, 전문, 본문, 해설로 이루어진다고 했죠. 근데 여기서는 전문이랑 이제 본문만 나와 있다는 거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문 부분에서는 뭐가 나와 있었어요? 바로 윤리적인 소비는 바로 똑똑한 소비자들이 바로 능동적으로 주체적으로 움직이는 것이다. 그러면서 요즘에 똑똑한 소비자들이 윤리적인 소비를 하고 있더라 하면서 윤리적인 소비 운동의 이제 배경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본문은 세 부분으로 쪼개져 있었어요. 윤리적인 소비를 세 부분으로 쪼개서 어떻게 하는 것인가 였죠. 첫 번째 윤리적인 소비는 바로 생태적인 관점에서 바로 참사리 하는 방식에서 윤리적인 소비가 이루어지는 것이더라. 그래서 참사리 웰빙 우리가 그래서 건강을 지키는 방향으로 소비를 하자. 그것이 건강을 지키는 윤리적인 소비다 라고 하는 거였죠. 자, 두 번째 이제 환경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윤리적인 소비를 해야 된다. 이제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특히나 뭐였죠? 바로 지구 온난화에 대비를 해서 우리가 탄소 발생량이 적은 것을 중심적으로 소비를 해야 된다. 그게 바로 환경을 생각한 윤리적인 소비. 자, 세 번째 볼까요? 자, 본문 세 번째에서 경제적 관점에서 즉 경제정의 관점에서 우리가 윤리적인 소비를 해야 된다. 우리가 생산자와 소비자가 이렇게 물건을 주고받을 때 특히나 이제 커피나 뭐 카카오 같은 우리 이제 초콜릿 소비를 할 때 우리가 보신다면 소비자가 물건을 샀을 때 그 돈이 생산자에게 정말 정의롭게 경제 돈 정의롭게 가야 되는 것인데 대부분의 돈이 생산자에게 가야 되는 것인데 중간에서 가로채 진 않았을까? 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소비하는 것 그게 바로 경제 정의를 생각한 윤리적인 소비가 됐었죠. 자, 윤리적인 소비를 위한 소비자의 태도는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윤리적인 소비에 대해서 소비자를 어떻게 주체성 우리 소비자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어떻게 능동적으로 하는 것이다 라고 윤리적인 소비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어느 부분에서 여기 전문 부분 여러분들 교과서 보시면 나와 있어요. 자, 이런 운동이라는 점에서 소비자의 어떤다고 권리해야 되는 거라고 그리고 그런과 동시에 소비자의 의무 또는 책임에 해당되는 게 윤리적인 소비라고 소비자가 윤리적으로 소비를 하는 것은 바로 주체적이고 능동적으로 우리가 남이 시켜서 하는 게 아니다 라는 것이죠. 자, 윤리적인 소비를 위한 소비자의 대해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 똑똑한 소비자들은 바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를 따져 묻고 기업이 정말로 윤리적으로 하고 있는가 따져 묻고요. 그리고 환경적으로 이제 건전한 세상을 만들고자 해서 어떻게 능동적으로 우리가 소비를 하고 있다. 자, 그럼 윤리적인 소비 현상의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어디에 나와 있었어요? 윤리적 소비 현상의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쭉 이제 본문부터 하고 쭉 나와 있었죠. 첫 번째 이제 참사리 웰빙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건강을 생각하면서부터 우리가 윤리적인 소비를 하게 되더라. 그래서 이왕이면 친환경 제품을 우리가 쓰더라라는 거. 그리고 이왕이면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건강한 밥상을 위해서 우리가 소비를 하더라라는 거 있죠. 두 번째 우리가 환경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윤리적인 소비가 했는데 특히 대량 생산, 대량 소비를 하게 되면 탄소 발생량이 높더라. 그러면 그것을 줄이는 방향으로 하자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에 의해서 탄소 발생량이 높으면 무슨 문제점? 바로 지구온난화 문제가 있더라라는 거. 자, 경제 정의를 지키는 관점에서 우리가 윤리적인 소비를 하자. 그것은 뭐였죠? 경제 돈이 정의롭게 쓰이고 있느냐를 고려하자라는 거였죠. 그래서 돈을 쓰시면 되겠죠. 자, 그럼 윤리적인 소비의 주체가 바로 누구였지? 바로 소비자, 기업, 그리고 또 하나 정부가 있었죠. 자, 이 주체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첫 번째, 소비자는 뭐라고요? 환경, 그리고 경제, 건강까지를 고려해서 제품을 잘 선택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럼 기업은 소비자가 이렇게 잘 선택할 수 있도록 어떻게 올바른 정보를 줘야 된다고. 그러면 정부는 어떻게 한다고? 소비자와 기업이 잘 할 수 있도록 어떻게 법을 잘 제도를 마련을 해줘야 된다고. 법을 잘 뒷받침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였죠.
자, 그리고 필자가 생각한 제시한 윤리적인 소비의 특징, 바로 윤리적인 소비는 잠살이 건강을 생각한 거. 자, 건강을 생각한 윤리적인 소비에서는 뭐가 나왔어요? 바로 친환경 농산물 이왕이면 우리가 살충제 많이 안 뿌린 거, 농약 많이 안 뿌린 농산물을 사자. 그렇게 윤리적인 소비를 하게 되면 그런 농산물의 소비가 증가하게 되더라. 그리고 이렇게 계속 소비를 하게 되면 환경도 보호하게 되고 또 밥상도 점차 건강해지더라. 그럼 이제 건강한 밥상이 아니고 환경 보호를 지키지 않는 방향으로서의 사회적 지출은 점차 낮아지게 되더라. 그리고 환경을 보호하고 건강한 밥상을 위해서 우리가 윤리적 소비를 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고 친환경 농산물을 소비하고 친환경 농산물을 판매하는 이 사람들에게 새로운 일자리가 제공이 되더라 하는 거였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환경 문제를 생각한 윤리적인 소비를 하자. 이것은 뭐였어요? 바로 이왕이면 대량 생산, 대량 소비로 나온 탄소 발생량, 그걸 인해서 뭐 나온다고 했어요? 지구온난화가 발생한다고 했죠? 이왕이면 지구온난화가 조금 나오게 탄소의 발생량이 적은 제품을 사자라는 거였죠. 그리고 탄소 발생량이 적으려면 특히나 뭐라 그랬어요? 이동거리를 줄여야겠지.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많이 이동을 하게 되면은 이산화탄소가 빰빰빰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이왕이면 우리 지역 제품이 아니고 다른 지역 제품을 사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른 지역에서 여기까지 운송하는데 자동차를 쓰죠. 자동차에서 뭐 나와? 이산화탄소 나오죠. 그럼 뭐야? 탄소 발생량이 높죠.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이왕이면 우리 지역 제품을 쓰자. 그러면 우리 지역 제품을 쓰게 되면 자동차를 많이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탄소 발생량이 적고, 그러면 그것은 결국에 환경을 생각한 윤리적 소비가 된다는 것이다. 세 번째, 소비자가 외치는 경제 정의의 관점에서 윤리적인 소비를 하자. 이거 뭐였죠? 이왕이면 중간에서 가로채지 않는 여행, 공정여행. 이왕이면 중간에서 가로채지 않는 무역, 공정무역 제품을 사자. 그렇게 사게 되면 결국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낸 돈이 진짜로 생산자에게 많이 돌아가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윤 배분이 새롭게 환원 돌아가는 방식이더라. 그래서 긍정적으로 변하더라.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현재뿐만이 아니고 미래까지 고려해야 하는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소비가 되어야 한다. 그것이 결국에 이것이 최종적으로 해야 되는 꼭지점에 위치한 것이더라 라는 게 바로 이제 교과서 내용이었죠. 이제 교과서 내용을 여러분들이 충실하게 공부를 했다면 잘 채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로 넘어갑시다. 자, 그러면 여기 윤리적인 소비, 여기 4번 문제 OX 같이 보도록 합시다. 자, 대량 생산, 대량 소비 체제는 직간접적으로 지구온난화에 영향을 미친다. 맞다고 했습니까? 자, 우리 페이지 28페이지를 펼쳐보시면 우리 배웠죠?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를 하는 것은 결국 뭐가 많이 나온다고요? 바로 탄소 발생량이 증가하는 거죠. 그것은 결국 뭐를 발생시키는 건가요? 바로 지구온난화를 발생시키는 거였죠. 28페이지를 펼쳐보시면 근데 이 부분에 나와 있죠. 대량 생산, 대량 소비 체제는 직간접적으로 지구온난화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탄소 발생량이 적은 것으로 소비를 하자라는 게 이제 우리가 뭐였어요? 환경 문제를 고려한 윤리적인 소비에 해당이 됐었죠. 자, 이렇게 페이지를 다 써놨어요. 여기 보시면 자, 소비자가 장바구니에 담고자 하는 제품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정부의 윤리적인 의무이다. 자, 정부의 의무에 대해서 말하고 있네요. 우리가 얘기를 했었죠. 우리가 이제 소비자의 주체가 윤리적 소비하는 주체가 바로 세 개가 있었죠. 바로 뭐 있었지? 소비자, 기업, 정부 이렇게 있었죠. 그 중에서 이제 정부가 해야 되는 윤리적인 의무가 바로 뭐였나요? 기억나시나요? 자, 우리가 보시면 소비자가 장바구니에 담고자 하는 제품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주는 것. 정보를 주는 건 바로 누구의 윤리적인 의무였나요? 바로 이것은 바로 소비자, 기업, 정부 중에서 바로 누구였어요? 정부가 아니라 바로 기업의 윤리적인 의무였죠. 기억나시죠? 29페이지를 펼쳐보시면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을 해줬었죠. 그래서 이제 소비 주체 중에서 소비자, 이제 기업, 정부로 이렇게 나눠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비자 같은 경우에는 환경, 경제, 건강을 고려해서 적절한 제품을 선택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이제 기업은 잘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잘 줘야 된다는 거. 그리고 정부는 어떻게 한다고요? 소비자와 기업이 잘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잘 마련을 해야 된다라는 거.
자, 그럼 넘어갈게요. 자, 친환경 농산물 유통량의 증가는 환경 보호와 더불어서 건강한 밥상 보급으로 사회적인 지출을 증가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것은 답이 뭘까요? 바로 아닌 게 되겠죠. 친환경 농산물 유통량 증가, 이거는 바로 어디서 나왔어요? 윤리적 소비 중에서도 환경 문제를 고려한 윤리적인 소비였죠. 자, 이렇게 하게 되면 환경 보호가 된다. 친환경 농산물의 유통량이 증가하더라. 많이 팔리더라. 자, 그렇게 되면 건강한 밥상이 되더라.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친환경 농산물이 아닌 거, 그리고 환경을 보존하지 않는 거, 그리고 건강한 밥상이 아닌 거, 막 살충제 팍팍 뿌린 거, 그런 거에 대한 사회적인 지출, 그런 거에 대한 소비가 어떻게 되겠어요? 감소하게 되겠죠. 알겠죠? 그래서 증가가 아닙니다. 바로 뭐라고? 이제 감소라고 쓰시면 되겠죠. 이거는 바로 답이 어디에 나와 있어요? 28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이제 환경, 그 본문 몇 번째지? 본문 두 번째에서 환경 문제, 윤리적인 소비, 아니구나. 이제 본문 첫 번째, 윤리적인 소비는 참살이다. 이제 거기에서 착한 소비의 결과하고 이제 선생님이 4개를 제시를 해줬었죠. 그래서 여기에 나오잖아요. 착한 소비의 결과를 보시면 환경 보호도 되고 더불어서 건강한 밥상이 보급이 돼서 결과적으로 이제 그렇지 못한,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앞에 거랑 이어서 보지 마시고 이제 그렇지 못한 친환경 농산물 유통량이 아니고 친환경 농산물 아니고 농약을 팍팍 뿌린 농산물, 그리고 환경이 보호되지 않은 거, 그리고 건강하지 않은 밥상에 대한 사회적 지출이 낮추는 계기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가가 아니다. 알겠죠? 요 글을 보고 파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4번에 볼게요. 자, 똑똑한 소비자들은 기업의 사회적인 책임과 윤리를 따져보고 개선을 요구하고 있으며 환경적으로 건전한 세상을 만들고자 어떻게 능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자, 이거는 어디에 나와 있었어요? 맨 첫 번째 전문 부분에서 윤리적인 소비 운동의 배경을 설명하면서 요즘에 소비자들이 이렇게 능동적으로 하고 있더라 하면서 나와 있는 부분이었죠. 그래서 전문 부분에서 여기죠. 윤리적인 소비 맨 앞부분. 윤리적인 소비는 소비자 주체성을 회복하는 운동이고 하면서 여기서 똑똑한 소비자들, 여기서부터 나오죠. 똑똑한 소비자들은 바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를 따져먹고 쭉 해가지고 윤리적인 소비를 위해서 요즘 소비자들이 이렇게 능동적 주체적으로 하고 있더라 하면서 바로 이제 얘기를 했던 부분이었죠. 그래서 여기서 찾을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넘어갑시다. 아, 여기 나에서 선생님 이 나를 안 지었군요. 이 나가 바로 뭐냐면 윤리적인 소비예요. 그래서 윤리적인 소비 이렇게 바꿔야 되는데 이걸 안 바꿨네요. 그래서 나에 대한 설명, 이게 이제 윤리적인 소비라고 생각하시고 이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자, 윤리적인 소비에 대한 설명, 이제 빈칸에 맞는 말. 자, 착한 소비는 어디에서 출발했다고요? 안전한 밥상에서 출발해서 공급자 소비자의 바람직한 역할과 유통 과정에서 지켜야 할 올바른 윤리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비가 왜 착하자라고 했을 때 이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소비를 하게 되면 공급자, 소비자 모두 바람직하게 역할을 하게 되고 유통 과정에서도 바람직하게 윤리 기준을 잘 지켜서 하더라 하는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페이지 28페이지를 펼치면 나와 있죠. 우리가 이제 윤리적인 소비는 참살이다 본문 첫 번째에서 보시면 전문가들의 의견을 인용한 그 부분 있죠. 이제 거기에서 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바로 이제 착한 소비는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넘겨서 이 부분 바로 28페이지 전문가들은 하면서 여기죠. 착한 소비가 여기 나와있죠. 안전한 밥상에서 출발해서 공급자와 소비자의 바람직한 역할과 유통 과정에서 지켜야 할 올바른 윤리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설명하고 있다. 이제 여기 있죠. 그래서 여기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찾을 수 있네요. 여러분들 이제 본문 첫 번째에서 윤리적인 소비는 참살이다. 이제 거기 부분에서 중간쯤 내려가다 보면 전문가들은 결국 착한 소비가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제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답을 찾을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2번을 볼까요? 환경적인 관점에서의 윤리적인 소비, 이제 환경을 잘 지키자라는 관점에서 윤리적인 소비는 상대적으로 어떤다고? 탄소 발생량이 적은 제품을 사자라는 거였죠. 그래서 28페이지에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본문 두 번째를 보시면 윤리적인 소비, 여기 환경을 생각한 윤리적인 소비는 상대적으로, 여기 나와 있지. 상대적으로 탄소 발생량이 적은 제품으로의 이동을 뜻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탄소 발생량이 적은 거를 우리가 소비하자. 그게 바로 환경을 생각한 윤리적인 소비다. 자, 그 다음 볼까요? 3번 윤리적인 소비 관점에서의 경제 정의는 경제 정의가 아주 다의적이다.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지만 윤리적인 소비 관점에서 경제 정의를 우리가 이제 정의를 해보자 하면서 얘기하는 부분이 있었죠. 거기에서는 해당 제품을 구매하고 낸 돈이 그러니까 소비자가 소비를 했는데 그 돈이 생산자에게 많이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가? 그럴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소비하는 게 바로 경제 정의 관점에서의 윤리적인 소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거기는 바로 29페이지를 펼치면 우리가 이제 본문 세 번째를 보시면 경제 정의가 아주 뜻이 많은데 다의적인 표현인데 윤리적인 소비 관점에서의 경제 정의를 하면서 여기 나와 있죠. 윤리적인 소비 관점에서의 경제 정의를 해갖고 해당 제품을 쭉 해서 여기까지 나와져 있네요. 자, 그 다음 4번을 볼까요?
자, 그 다음 4번을 보시면 자, 나와있죠. 사회적 기업이 생산한 제품이나 공정무역 제품은 그동안 판매자와 소비자가 일방적으로 누려왔던 뭐라고 이윤 배분을 새롭게 돌려주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정의롭다. 그동안에는 우리가 소비자가 돈을 냈지만 그러니까 커피나 우리가 카카오 공정무역 얘기했었죠. 이제 그랬었는데 커피자가 돈을 냈지만 판매자에게 다 가지 않고 중간에서 가로채더라 라는 거 있었죠. 중간에서 가로채고 사실은 몇 퍼센트 안 돌아간다고 했잖아요. 선생님이 이제 보니까 보통 한 5% 미만 정도만 돌아간대요. 그러니까 이제 생산자 입장에서는 엄청 힘들게 일했으니까 거의 뭐 아동의 노동 착취 막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된 거야. 그러니까 그런 제품 사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진짜로 이제 물건을 만든 바로 생산자에게 돈이 많이 돌아가게 됐죠. 그러니까 이윤 배분이 이익 배분이 새롭게 돌아가는 방식이겠죠. 그래서 정의롭다라는 거. 중간에서 가로채는 요것을 많이 가로채던 요것을 하지 않고 중간에서 우리 많이 가로채지 않고 생산자에게 진짜 돈이 많이 돌아가는 그런 구조로 사는 거기 때문에 이익 배분이 새롭게 현원 돌아가는 방식이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경제 정의를 생각한 윤리적인 소비가 정의로운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 6번을 봅시다. 6번에서 나를 바탕으로 라고 되어 있지만 나가 아니라 뭐라고 이제 윤리적인 소비로 바꾸고 보시면 돼요. 이거 수정해야 되는데 수정을 못했어요. 잊어버렸네. 자, 윤리적인 소비라는 글을 바탕으로 윤리적인 소비에 해당하는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시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윤리적인 소비 세 가지 관점이 있었죠. 건강을 생각한 윤리적인 소비, 환경을 생각한 윤리적인 소비, 그리고 경제 정의를 생각한 윤리적인 소비가 있었죠. 자, 그러면 윤리적인 소비의 관점에서 보는 거야. 자, 채식이나 육식을 가리지 않고 모든 음식을 골고루 먹는다. 이제 건강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건강 입장에서는 좋은 거죠. 이렇게 가리지 않고 열심히 먹는 거. 하지만 우리가 이제 윤리적인 소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이거 안 좋은 거죠. 왜 안 좋은 겁니까? 바로 뭐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탄소 발생량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뭐를 하지 말자. 육식을 하지 말자라는 내용이 나와 있죠. 이왕이면 우리가 탄소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서 육식보다는 채식을 즐기자라고 이제 환경 문제를 생각한 윤리적인 소비에서 나타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채식을 하게 되면 이제 육식보다는 탄소 발생량이 적죠. 아무래도 육식을 하게 되면 고기를 먹으면 막 굽게 되잖아요. 그럼 이산화탄소가 많이 나오겠죠. 이제 그런 것이고 채식은 그거에 비해서는 이산화탄소량이 적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채식을 하게 되면은 조금 더 환경 문제를 고려한 윤리적인 소비이다라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 책은 보시면 이제 본문 두 번째에서 이제 환경 문제 윤리적인 소비 이제 그 부분에서 쭉 보시면 여기 나와 있죠. 친환경 소비 예에서 나와 있어요. 이왕이면 자동차보다는 자전거를 타자. 이왕이면 육식보다는 채식을 하자라고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항상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의견이 아니라 이 글의 의견에 맞춰서 문제를 푸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일회용품을 줄이자. 그리고 포장재를 지나치게 사용하지 않는다. 이거 뭐라고 했죠? 이것도 전부 윤리적인 소비죠. 특히 환경을 생각한 탄소 발생량이 적은 거. 자, 가까운 거리는 자동차를 대신해서 자전거 타고 다니는데 왜? 탄소 발생량이 적기 때문에. 자, 그리고 유통 시 발생하는 탄소량을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 이왕이면 자신의 지역에서 생산되는 먹을거리를 먹자. 먼 거리를 이동하면 이동하는 자동차에서 이산화탄소가 뿜뿜 나오죠. 그러면 탄소 발생량이 높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환경 문제가 심각해지죠. 그러니까 그런 거보다는 이왕이면 우리 지역에서 나면 이동거리가 적으니까 탄소 발생이 조금 나올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랍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뒤에 이제 문제 긴 거 같이 풀어봅시다. 자, 그러면 넘어가서 긴 여기 문제 이거 보도록 합시다. 자, 6번 볼까요?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항상 내용 일치 문제 항상 나오죠. 이제 사실적 독해가 가장 기본이잖아요. 원래 독서를 하게 되면 그래서 이렇게 내용 일치 문제가 항상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볼까요? 일치하지 않는 거 일단 답은 2번입니다. 그럼 나머지가 왜 아닌지를 한번 볼까요? 자, 건강에 대한 관심은 나머지가 왜 맞는가 볼까요? 자, 건강에 대한 관심은 경제적 소비에 대한 인식을 바꿨다. 자, 건강에 대한 관심 이제 어디에 나와 있으니까 바로 윤리적인 소비는 잠살이다 하면서 여기서 나왔죠. 건강에 대한 관심은 경제적 소비에 대해서 인식을 바꿨다. 그래서 건강에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우리가 건강에 관심을 가지는 식으로 건강을 지키는 방향으로 윤리적인 소비를 하게 되더라 하는 이제 부분에서 나오게 됐죠. 자, 그다음 볼까요? 윤리적인 소비는 상대적으로 탄소 발생량이 많은 제품의 소비입니까? 아니죠. 적은 제품의 소비였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 자동차보다는 자전거를 타자. 이왕이면 우리가 우리 지역에서 나는 먹거리를 타자. 이런 게 나왔었죠. 그래서 여기 부분을 보시면 탄소 발생량 해가지고 여기 나와 있죠. 탄소 발생량이 적은 제품이 친환경의 기준이 되더라 라는 거였어요. 이왕이면 탄소 발생량을 줄이는 지역 먹거리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탄소 발생량을 줄이는 거.
자, 그다음 볼까요? 안전한 밥상에서 출발한 착한 소비는 공급자와 소비자의 바람직한 역할을 제시하더라. 그렇죠. 그런다고 했죠. 자, 이 부분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바로 이제 앞부분에서 윤리적인 소비는 잠살이다 라고 하면서 전문가들은 여기 있죠. 결국 뭐라고 나와 있어요? 착한 소비가 안전한 밥상에서 출발해서 공급자와 소비자의 바람직한 역할과 유통 과정에서 지켜야 할 올바른 윤리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나와 있죠? 자, 그다음 볼까요? 자, 기업은 우리가 이거 뭐라고 그랬어요? 윤리적인 소비를 하는 주체, 세 주체 얘기를 했었죠. 바로 소비자, 그리고 기업,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제도를 보완해야 될 바로 정부 이렇게 있었죠. 그 중에서 이제 기업이 해야 될 일. 볼까요? 소비자가 사려는 제품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잘 줘야 된다. 소비자가 잘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죠? 왜 여기 나와 있죠? 소비자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 잘 고려해서 제품을 잘 선택. 그리고 정보가 별로 없으니까 우리가 기업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고 해서 기업은 바로 올바른 정보를 잘 제공해야 된다. 여기에 나와 있죠. 그리고 정부는 뭐 해야 된다고? 바로 이것들을 잘할 수 있도록 제도, 법을 잘 개혁을 해줘야 된다. 법을 잘 뒷받침해줘야 된다라고 나와 있죠. 자, 그럼 공정여행 봅시다. 공정여행은 자신의 소비한 돈이 올바르게 쓰이고 있는가에 대한 관심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거 경제정의 부분에서 나와 있었죠. 경제정의 부분에서 보시면 경제정의는 우리가 이제 윤리적인 소비 관점에서의 경제정의를 본다면 뭐라고 나왔어요? 해당 제품을 구매하고 낸 돈이 올바르게 쓰이고 있는가에 대한 관심이다. 그렇지. 경제 돈이요. 정의롭냐? 돈이 제대로 잘 가고 있느냐? 내가 소비를 한 소비자의 돈이 바로 생산자에게 제대로 잘 가고 있느냐? 가로채지 않느냐에 이제 관련된 얘기를 말하고 있는 거였죠. 자, 가로채는 그런 거를 내가 사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경제 정의를 생각한 윤리적인 소비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죠. 공정 제품 이렇게 윤리적인 소비가 잘 이루어진 경제 정의 바로 예시가 나와 있었죠. 바로 뭐였어요? 여기서 말했던 것처럼 바로 여기 쭉쭉쭉 보시면 여행 국가들에게 진짜 생산자에게 잘 돌아가는 바로 공정 여행이나 그리고 진짜로 생산자에게 돈이 지불되는 공정무역 제품 하고 예가 들고 있죠. 경제적인을 잘 지킨 윤리적 소비 예로 공정여행, 공정무역 제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7번을 봅시다. 자, 윗글의 윤리적인 소비 운동에 해당하는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제 답은 이제 3번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가 왜 맞는지를 봅시다. 자, 나머지 봅시다. 학교 급식에서 육가공 식품의 사용을 줄일 것을 권하였다. 자, 이렇게 건의하면 좋겠죠. 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 환경 문제를 생각한 윤리적인 소비가 되는 거죠. 어디 부분에서 나와 있습니까? 환경을 생각한 우리가 윤리적인 소비에서 바로 육가공 식품의 소비를 줄이자. 이제 가공을 많이 하게 되면 아무래도 공장을 많이 돌리게 되죠. 그럼 뭐가 나와요? 이산화탄소 뿜뿜 나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구 온난화가 된다고. 그럼 이왕이면 우리 햄 같은 거, 육가공 식품 같은 경우에는 햄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햄 같은 경우에는 공장을 돌려서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소비를 줄이게 되면 그렇게 되면 탄소 발생량이 적으니까 지구 온난화가 줄어들고 결국 환경 문제를 생각한 윤리적인 소비가 되는 거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매장이 생겼다. 지역 먹을거리 우리 사자고 했었죠. 왜냐면 이왕이면 탄소 발생량이 적어야 친환경 제품이라고 했죠. 그럼 탄소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 거리보다는 이왕이면 우리 지역에서 판매되고 있는 것을 사면은 우리 지역에서 이동하는 거니까 당연히 탄소 발생량이 줄겠죠. 이동 수단에서 우리가 자동차를 덜 타게 되니까. 그렇죠? 그럼 탄소 발생량이 줄이자는 지역 먹을거리 장려 정책. 그렇죠. 나와 있죠. 좋은 해당하는 사례가 되겠네요. 자, 그럼 3번을 볼까요? 소비자에게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하기 위해서 대량 생산 체제를 도입하였다. 오, 이거 위험한데 어디에서 위험한 겁니까? 바로 대량 생산 체제를 도입했다라는 점에서 우리가 이거 잘못된 거구나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이거 어디에서 나와 있습니까? 바로 환경 문제를 생각한 윤리적인 소비에서 나와 있었죠. 환경 문제를 생각한 윤리적인 소비 여기 나와 있죠.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바로 대량 생산, 대량 소비 체제는 결과적으로 뭘 일으킨다고? 지구온난화를 일으킨다고. 대량 생산을 하게 되면 공장을 많이 돌리죠. 그렇게 되면 이산화탄소가 뿜뿜. 그렇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대량 소비를 한다는 것도 역시 누군가 많이 산다는 것은 누군가 많이 생산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잖아. 그럼 많이 생산하면 기계를 많이 돌리죠. 공장을 많이 돌리죠. 이산화탄소 많이 나오죠. 지구온난화 심해지죠. 그러면 환경 문제가 심해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 우리가 대량 생산 체제를 도입하자라는 것은 바로 환경을 생각한 유리인조 소비가 아닌 게 되겠죠. 자, 그다음 볼까요? 땡땡씨는 도심 내 자동차를 줄이기 위해서, 그렇지, 자동차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자동차를 많이 타게 되면 뭐라고 그랬어요? 탄소 발생량이 많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자동차보다는 뭘 타자고요? 바로 자전거를 타자라고 이제 환경을 생각한 탄소 발생량 줄이는 방법으로 나와 있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동차를 대체할 만한 수단으로 자전거를 권장하고 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맞는 답이 되겠죠. 자, 그럼 5번을 볼까요? 동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비윤리적인 사육 환경의 개선을 요구하는 캠페인을 하였다. 자, 그렇지. 이건 어디에서 나와 있습니까? 윤리적인 소비는 잠살이다, 건강을 생각하더라 하면서, 자, 우리가 건강을 생각해서 윤리적인 소비를 하다 보니 동물에게 여기죠, 비윤리적인 호르몬제를 투여해서 우유의 생산량을 높이거나 또 비위생적인 양계 환경 이런 것들이 있다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온 제품이 있다면 그거 사지 않겠다. 그건 건강을 생각한 윤리적인 소비다. 이렇게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뭐가 된다고? 참다운 식품이 나오게 되고 동물의 권리가 점점 올라가게 된다는 거죠. 동물이 행복한 환경에서 이제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행복한 환경에서 알을 낳을 수 있다고 이렇게 된다라고 했죠. 자, 그래서 결국에 동물의 권리를 높이는 것이겠죠. 그렇게 되면 비윤리적으로 사육하는 그런 환경의 개선을 요구하는 캠페인과 연결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맞는 답이 되겠죠. 자, 그러니까 답은 3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서술형 봅시다.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제시된 기획을 줄이는 것의 의의를 지구와 소비자 측면에서 서술하시오. 자, 푸드 마일리지라는 말 잘 들어보셨나요? 여러분들이 지금 선생님이 이제 교과서에는 나와 있지 않으니까 뭐 그 단어를 쓰지는 않았지만, 이제 환경 문제를 생각한 윤리적인 소비에서 이제 많이 나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 문제를 생각한 윤리적인 소비에서 바로 뭐가 있었습니까? 이제 탄소 발생량을 줄이자라는 게 있었죠. 그래서 생산자가 뭔가를 생산을 해요. 소비자에게 전달되기까지의 요거를 우리가 이제 푸드 마일리지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는 그냥 상식이니까 이게 푸드 마일리지라고 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자, 생산자에서 소비자까지 가는 거리가 길면 길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푸드 마일리지는 높아지게 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배운 글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환경을 생각한 윤리적인 소비에서는 탄소 발생량을 줄이자고 했죠. 그럼 생산자에서 소비자까지 가는 거리가 적어야겠죠. 그게 바로 어떤 거겠어요? 바로 푸드 마일리지가 적으면 적을수록 환경을 생각한 윤리적인 소비가 되겠죠. 바로 그 내용이 여기에 나와 있어요. 푸드 마일리지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상식이니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푸드 마일리지는 여기 설명이 나와 있죠. 식품이 생산, 운송, 유통의 단계를 거쳐서 소비자 식탁에 오르는 과정에서 소요된 거리, 어쨌든 우리가 몰라도 소요된 거리구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거리구나, 생산자에서 소비자까지 가는 거리, 이것을 푸드 마일리지라고 하는 거구나. 이것도 다 나와 있어요. 푸드 마일리지 값이 크면 클수록 거리가 긴 거겠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식품의 신선도가 떨어지겠죠. 그리고 운송하는 과정에서 더 많은 이제 자동차나 배나 이런 것들을 동원하게 되기 때문에 연료의 양이 많아지겠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탄소 발생량이 증가되겠죠. 지구온난화를 촉진하겠죠. 그러니까 환경을 생각하는 게 아니겠죠. 자, 그런 내용이죠. 자, 그럼 내용을 이렇게 정리해서 잘 쓰시면 됩니다. 자, 뭐라고 나와 있나요? 자, 푸드 마일리지를 줄이면, 그렇지, 우리가 지금 이 글에서 얘기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환경을 생각한 윤리적인 소비니까 푸드 마일리지가 적어지는 쪽으로 소비를 해야겠죠. 그래서 푸드 마일리지를 줄이면 운송 과정에서 탄소 발생량을 줄일 수 있죠. 그러니까 지구 환경에 도움이 되죠. 또 그러면 또 적은 거리를 이동하게 되니까 신선하잖아, 점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제주도 가서 회 먹으면 얼마나 신선해요. 왜요? 왜 그럴까요? 바로 이동 거리가 짧기 때문에 회가 먹고 싶네요, 여러분. 어쨌든 그렇다고요. 어쨌든 신선한 제품을 먹을 수 있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소비자 건강에도 도움이 되겠죠. 자, 이거랑 연결해서 하나 더 이제 선생님이 그냥 이제 뭐 상식으로 알려주자면, 아까 얘기를 했죠. 환경 문제, 윤리적인 소비를 촉진하다. 여기 그래서 바로 환경을 생각한 그런 윤리적인 소비를 해야 된다라고 했죠. 근데 기업이요, 이런 환경 문제를 생각하지 않으면서 마치 내가 환경 문제를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둔갑하는 게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이제 전에 이제 조금 이제 논란이 됐던 건데, 예를 들어서 화장품 용기를 플라스틱이죠. 그러니까 플라스틱을 많이 사용하게 되면 나중에 처리하는 과정에서 역시 공장을 돌려야 되기 때문에 탄소 발생량이 증가하게 되겠죠. 결과적으로 지구 온난화에 영향을 미치겠죠. 자, 그러면 이왕이면 그 플라스틱 용기보다는 화장품 용기를 종이로 하면 더욱더 좋겠죠. 근데 종이가 아니에요. 종이가 아닌데 원래 플라스틱이에요. 원래 플라스틱 용기인데요, 겉에다가 우리는 환경을 생각하니까 종이로 만들었어 하고 종이를 여기다 붙인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와, 종이로 만든 포장이니까 이 제품은 환경을 생각한 그런 회사구나, 이렇게 속았단
한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환경을 생각하지 않지만 환경을 생각하는 식으로 이렇게 거짓으로 이렇게 자신을 이렇게 포장한 이런 것을 뭐라고 할까요? 바로 이제 그린 워싱이라고 해요. 발음이 또 안 되네. 그린 워싱.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그린 워싱에 속지 말아야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푸드 마일리지하고 같은 개념으로 하나 그냥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인생 사는데 도움이 돼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면은 여러분들 윤리적 소비 문제 다 풀었네요. 다음 시간에는 명품 있죠. 그거 이제 지문 같이 나가보도록 합시다. 명품 집착 같이 나가보도록 해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